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시카고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7살 아들 제이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진돗개, 레드에 관한 이야기예요.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하고 불길이 다가오는데도 쓰러져 있는 주인 옆에서 꼼짝도 않고 주인을 지키고 있던 진돗개의 충심에 시카고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진돗개가 우리 집으로 오면서 벌어지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들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어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진돗개 레드와의 첫 만남은 화재 진압을 위해 한 건물에 들어갔을 때 연기에 쓰러져 있는 주인 옆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길이 다가오는데도 꼼짝도 않고 주인을 지키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얼른 나오라고 해도 주인 옆에만 붙어있던 레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때야 레드가 저를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계속 뒤돌아보며 주인이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15년간 소방관을 하면서도 이런 충성스러운 개는 처음 봤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서 할아버지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레드는 구급차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연기를 많이 마셨네요. 당분간 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웃분이 다가와서 설명해줬어요. 프랭크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어요. 가족도 없고 그 개는 3년 전부터 키우셨는데 이름이 레드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혹시 무슨 견종인지 아세요? 이런 개는 처음 봐서요. 이웃분이 말했습니다. 진돗개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개래요. 프랭크 할아버지가 한국 선교단체에서 분양받으셨다고 했어요. 진돗개요? 네, 정말 특별한 개예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 개래요. 한 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평생 그 사람만 따른다고 하셨어요. 저는 레드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화염 속에서도 할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그 행동이 단순한 애착이 아니라 품종 자체의 특성이었던 거예요. 또 뭐가 특별한가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진돗개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가족으로 인정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요. 특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본능이 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임시로 맡겠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동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동물을 키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진돗개는 뭔가 달랐어요. 이웃분이 덧붙였어요. 정말 잘하시는 일이에요.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을 잃으면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레드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레드는 구급차가 출발할 때까지 꼼짝없이 지켜봤어요. 구급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들고 바라보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소방차에 레드를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레드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뒤를 돌아보기도 했는데 아마 주인이 간 병원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레드가 우리 집에 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바로 이날 우리를 감격에 오열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화재 진압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야 했어요. 사라는 제이미와 레드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레드는 평소처럼 제이미의 옆에서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습니다. 마치 누가 훈련시킨 것처럼 말이에요. 공원에 도착하자 제이미는 신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요? 그래.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 사라는 벤치에 앉아서 제이미를 지켜봤어요. 레드도 사라 옆에 앉았지만 시선은 계속 제이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미가 그네를 타고 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공원 입구 쪽에서 큰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목줄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개는 핏불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뭔가 흥분한 상태로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불안해졌어요. 제이미야, 이리 와. 하지만 제이미는 그네에 타느라 엄마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때 핏불이 놀이터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레드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핏불을 주시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핏불은 점점 제이미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빠른 속도로 제이미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제이미! 사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라가 달려가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핏불은 이미 제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레드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사라가 눈 깜짝할 사이에 레드는 이미 제이미와 핏불 사이에 서 있었어요. 레드는 핏불보다 훨씬 작은 체구였지만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핏불을 마주봤어요. 핏불이 으르렁거리며 레드에게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레드는 빠르게 옆으로 피하면서 핏불의 목덜미를 정확히 물어버렸습니다. 핏불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레드는 놓지 않았습니다. 핏불이 완전히 제압될 때까지 물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거 진돗개 아냐? 핏불을 이기고 있어. 정말 대단하네. 저런 작은 개가 어떻게 저런 큰 개를 이길 수 있지? 핏불은 결국 꼬리를 말고 도망쳤어요. 레드는 핏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조용히 제이미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이미는 너무 놀라서 레드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거든요. 제이미야, 엄마한테 와. 사라가 제이미를 꽉 안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레드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라는 계속 레드를 다른 눈으로 봤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임시로 맡고 있는 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일로 레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달았거든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사라가 흥분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여보, 레드가 제이미를 구했어요. 무슨 일이야? 사라는 공원에서 있었던 핏불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줬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핏불을 내쫓았다고? 레드가? 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했어요. 체구는 훨씬 작은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레드를 바라봤어요. 레드는 평소처럼 제이미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레드야, 정말 고마워. 저는 레드를 쓰다듬어줬어요. 제이미를 지켜줘서 말이야. 레드는 제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제이미도 오늘 있었던 일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레드가 나쁜 개한테서 저를 지켜줬어요? 그래. 레드가 제이미를 구해준 거야. 와, 레드는 정말 용감해요. 우리 집 슈퍼히어로네요. 그날 밤 저는 사라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확신해요. 레드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늘 일을 보니까 정말로 제이미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 내가 현장에 나가 있어도 이제 집이 든든해졌어. 레드가 있으니까 말이야. 저는 처음으로 출동할 때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늘 다른 사람들은 지켜주지만 정작 내 가족 곁에는 없다는 게 마음의 짐이었는데 이제 레드가 제 자리를 대신해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소방서 동료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레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현장에 나가 있어도 이제 집이 든든해졌어. 레드가 제이미를 지켜주거든. 잭이 말했어요. 정말 신기한 개네. 진돗개라고 했지? 응. 한국에서 온 개야. 어제 핏불을 혼자서 물리쳤어. 핏불을. 그런 작은 개가? 크기는 중요하지 않더라고. 용기가 대단해. 며칠 후 레드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나갔고 집에는 사라와 제이미 그리고 레드만 남아 있었어요. 밤 11시쯤 제이미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사라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레드는 평소처럼 제이미 방문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레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레드는 창문마다 가서 밖을 살폈어요. 그러더니 현관문 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사라는 레드의 행동이 이상해서 책에서 시선을 떼고 레드를 지켜봤어요. 레드가 갑자기 사라 쪽으로 와서 조용히 낑낑거렸어요. 그러면서 현관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레드야, 왜 그래? 사라가 속삭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집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사라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화재 현장에 나가 있고 집에는 저와 아이만 있었거든요. 레드는 더욱 경계심을 보였어요.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라는 조용히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집 뒤편을 살피고 있는 게 보였어요. 도둑이야.
사라는 급히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레드는 사라의 불안함을 감지했어요. 사라 곁으로 와서 조용히 앉더니 사라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마치 괜찮다, 내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라는 레드 덕분에 마음이 좀 진정되었어요. 전화번호를 누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911이에요. 어떤 일이신가요?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은 근무 중이고 저와 아이만 있어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곧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이 오기까지 약 10분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상한 남자는 여전히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 뒷문 손잡이를 돌려보기까지 했습니다. 레드는 그 남자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어디로 이동하든 레드는 그에 맞춰 집 안에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남자가 부엌 창문 쪽으로 가면 레드도 부엌으로, 남자가 거실 창문 쪽으로 오면 레드도 거실로 이동했어요. 마치 집 안에서 그 남자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그 남자가 뒷문을 열려고 시도했을 때였어요. 다행히 문이 잠겨 있었지만 만약 열렸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레드는 뒷문 앞에서 아주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하지만 그 소리에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수상한 남자는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집 주변을 수색했지만 이미 남자는 사라진 후였어요. 다행히 집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부인, 혹시 집에 경비견을 키우세요?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냥 개 한 마리 키우는데요. 그 개가 짖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나요? 보통 개들은 침입자가 있으면 크게 짖거든요. 사라는 레드를 바라봤어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조용히 저를 보호해줬어요. 경찰관도 레드를 신기하게 봤어요. 정말 영리한 개네요. 소란을 피우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화재 현장에서 돌아온 저는 사라로부터 밤에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레드가 또 우리를 지켜준 거야? 저는 정말 놀랐어요. 네,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위험을 느끼기도 전에 레드가 먼저 알아챘거든요. 저는 레드를 바라봤어요. 레드는 평소처럼 조용히 제이미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드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을 때 가족을 지켜줘서. 레드는 제 말에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레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진정한 수호자라는 것을요. 늘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보호하느라 바쁜 저였지만 정작 제 가족은 제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레드가 제 자리를 대신해서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출동 명령이 떨어져도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집에 든든한 수호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레드가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레드는 우리 일상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레드는 어김없이 제이미 방문 앞에서 제이미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이미가 문을 열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고 제이미가 아침을 먹을 때는 식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제이미가 학교에 가면 레드는 창가에서 제이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이미가 돌아올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사라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여보, 레드가 시계를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제이미 학교 끝나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늘은 일찍 끝나는 날이었는데 레드가 평소보다 30분 일찍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레드는 우리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제이미의 일과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레드의 특별함은 소방서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레드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정말 신기한 개네. 잭이 말했어요. 며칠 후 레드의 또 다른 특별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밤이었어요. 제이미는 저녁을 조금 적게 먹었지만 별다른 증상은 없어 보였어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고 저희도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침실 문 앞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낑낑거리는 소리였는데 레드 목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레드가 우리 방문 앞에서 계속해서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여보,
레드가 사라도 잠에서 깼어요.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레드는 저를 보자마자 제이미 방 쪽으로 달려가면서 다시 저를 뒤돌아봤어요. 따라가니 다시 또 달려가면서 다시 또 뒤를 돌아보면서 제이미 방 쪽을 향해 갔어요. 뭘 하는 거지? 저는 궁금했어요. 레드는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마치 저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레드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요. 사라가 말했어요. 저희는 레드를 따라 제이미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이미가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평소의 편안한 잠과는 달리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이미야. 사라가 제이미에게 다가갔어요. 제이미의 이마에 손을 대자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열이 엄청나요. 정말이었어요. 제이미의 체온이 매우 높았습니다. 체온계로 재보니 39도가 넘었어요. 병원에 가야겠어. 급히 옷을 입었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레드를 생각했어요. 레드가 아니었다면 제이미의 고열을 아침까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거든요. 정말 신기해. 사라가 말했어요. 레드가 어떻게 제이미가 아픈 걸 미리 알았을까요? 진돗개의 특성인 것 같아. 정말 놀라운 능력이야. 병원에서 제이미는 급성 감기로 진단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늦었어도 더 심각해질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일찍 오셨네요. 아이가 밤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개가 알려줬어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하셨어요. 개가요? 정말 영리한 개네요. 집에 돌아와서 레드를 봤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레드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후 제이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레드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레드는 제이미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제이미 침대 옆에 누워서 제이미를 지켰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레드야, 나와. 사라가 불렀지만 레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밥 먹어야지. 저도 불러봤지만 레드는 고개만 살짝 돌릴 뿐이었어요. 결국 제이미 방에 밥그릇과 물그릇을 가져다 놓아야 했어요. 그나마도 제이미가 잠든 사이에만 잠깐씩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기 있어요. 사라가 감탄했어요. 정말 제이미를 간병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레드는 제이미의 컨디션을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제이미가 열이 오르려고 하면 미리 낑낑거려서 알려줬고, 제이미가 힘들어하면 코로 제이미 손을 살짝 건드려서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레드야, 고마워. 저는 레드를 쓰다듬어줬어요. 제이미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3일 동안 레드는 계속 제이미 곁을 지켰어요. 제이미가 열이 내리고 컨디션이 좋아지자 그제서야 레드는 원래 자리인 방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개야. 사라가 감탄했어요. 어떻게 제이미가 아픈 걸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진돗개의 특성인지 아니면 레드만의 특별한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레드가 제이미의 상태를 우리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이미가 완전히 회복되고 레드가 다시 제이미 방문 앞 제자리로 돌아간 지 며칠 후였어요. 소방서에서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톰슨, 내게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렸어. 잭이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뭐라고 나왔는데? 핏불 사건하고 내 아들 간병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 저는 놀랐어요. 누가 기자에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마 공원에서 핏불 사건 봤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 제보한 것 같아. 마크가 말했어요. 요즘 소셜미디어 시대라 금방 퍼지잖아. 정말 그랬어요. 며칠 사이에 레드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사라에게 말했어요. 여보, 레드가 유명해졌어. 정말요? 어떻게? 신문 기사를 보여주자 사라도 놀랐어요. 와, 우리 레드가 신문에 나왔네요. 제이미도 신나했어요. 아빠, 레드가 정말 유명한 개가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레드는 유명해지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제이미를 지키려고 한 거니까. 레드는 자신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듯 평소처럼 조용히 제이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진돗개 레드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핏불이 제이미를 공격하려 할 때 레드가 용감하게 나서서 아이를 지켜냈어요.
그 후 제이미가 고열에 시달릴 때도 레드는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이상 징후를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SNS에 퍼지면서 레드는 순식간에 유명해졌어요. 시카고 시민들은 레드를 영웅견이라고 불렀고 전국 뉴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이미에게 일어났어요. 평소 내성적이던 제이미는 학교에서 친구가 많지 않았는데 레드가 유명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이미야, 이 개가 내 개야?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네, 레드는 저희 가족이에요. 정말 용감한 개거든요. 제이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와, 정말 부러워. 제이미 집에 그런 멋진 개가 있다니. 학교에서 제이미는 영웅견 레드의 주인으로 유명해졌어요. 친구들은 제이미에게 레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고, 제이미는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레드의 용감한 모습들을 설명했습니다. 레드는 진돗개예요. 한국에서 온 특별한 개거든. 밤에는 항상 제 방을 지켜줘. 며칠 후, 제이미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제이미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주말에 제이미 친구들 5명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와, 레드다. 아이들이 레드를 보고 소리쳤어요. 레드는 제이미가 함께 있으니까 편안해하며 친구들에게 꼬리를 흔들어 보였어요. 아이들은 레드와 함께 마당에서 놀았고, 레드는 아이들과 공놀이도 하고 달리기도 했습니다. 제이미야, 레드 정말 똑똑하다. 우리 개도 이렇게 똑똑했으면 좋겠어. 제이미는 친구들 앞에서 레드를 자랑하는 모습이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이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졌고 친구들도 늘어났습니다. 아빠, 레드 덕분에 학교 생활이 정말 재미있어졌어요. 친구들이 저를 좋아해요. 레드는 단순히 우리를 지켜주는 개가 아니라 제이미에게 자신감과 사회성을 선사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